이번 코너는 대학신문이 정성스럽게 취재하고 발굴한 기사들을 핵심만 추려서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캠퍼스입니다. 동아대학부부터 만나볼게요. 행정수도 이전, 동남권 메가시티, 지방 소멸식에 멈출까라는 기획 기사를 김효정 기자가 썼네요.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산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185만 명 중 서울, 경기, 인천 인구가 약 2,593만 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과도한 집중 개발의 한계, 한국의 지역 쇠퇴 현황 및 원인 논문에 따르면 한국 전쟁 이후 무너진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동시에 도시화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인구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인구 수도 늘어났다. 반대로 지방은 성장 잠재력을 잃었다. 수치로 보니까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더 크게 와닿는데요. 인구의 딱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과 동남권 메가시티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먼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 이전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등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공약으로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내세웠다.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고자 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에 따라 무산됐다. 헌재는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추진돼 왔던 행정수도 이전. 과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긍정, 부정, 양쪽 의견을 기사에 모두 싣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중간 보고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 시 비용 대비 6.6배의 균형 발전 효과가 발생하고 수도권 소재 민간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연간 최대 5억 원이 소요되는 공무원 출장 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는 수도 이전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 말한다. 행정수도 이전 정책 이념에 비추어 본 충북 지역 불균형 문제 논문에 따르면 충청권의 행정수도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세종시가 충청북도의 다른 지역 인적 물적 자원을 흡수해 또 다른 서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보단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서 또 다른 방안인 동남권 메가시티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게요.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지역 다극 체제로의 전환 계획을 밝혔다. 이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대표적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전략으로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공동체 추진위원회 출범, 부산, 울산, 경남 광역교통망 강화, 환경, 안전, 보건 분야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등이 선정됐다. 더불어 가덕도 신공항 설치에 의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과 고속철,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동남권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과 자율주행차 등 첨단 산업 관련한 산업 클러스터 공동 구축을 통해 부산, 울산, 경남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과 동남권 메가시티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김효정 기자가 이어서 쓴 우리는 부산에서 살고 싶다라는 칼럼을 일부 읽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은 제2의 도시이자 노인과 바다다.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인 것처럼 청년들은 도시의 미래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부산의 20, 30대 인구는 약 86만 명,
60대 이상 인구는 94만 명 정도다. 부산은 청년보다 노인이 더 많다. 도시의 경제활동 인구는 곧 도시의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산의 청년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들은 수도권으로 향했다. 수도권 밀집화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부산을 비롯한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청년 유치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만 실효성 있는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동남권 메가시티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청년들은 부산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동남권 메가시티는 지역 균형 발전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수도권은 이번 논의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서현 기자가 쓴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제 술도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주류기업 디아지오 코리아와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800명을 대상으로 건전 음주 10년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2009년 조사 당시 연장자와의 술자리에서 자주 듣는 말은 지금 꺾어 마시는 거야가 3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지난해 설문 결과는 마실 만큼만 조절해서 마셔가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과거 강압적인 술자리와 다르게 현재 음주 분위기가 편안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조사에서 2009년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주종으로 53.5%가 소주를 꼽았다. 그러나 지난해 소주 선호도는 37.8%로 10년 사이 15.7%포인트 감소했다. 대신 조사 결과에 수제 맥주, 칵테일 등 새로운 주종이 등장했다. 10년 사이에 술자리 문화가 급격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설문조사 결과였는데요. 대학생들의 취향과 문화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기 있는 주종으로는 최근 수제 맥주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획일화된 맛을 가진 기성 맥주보다 수제 맥주는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맛의 선택지가 넓다. 이는 개성을 중시하는 대학생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새로운 음주 문화, 홈술도 등장했다. 이는 홈과 술이 결합한 신조어로 집에서 술을 즐긴다는 의미다. 홈술 문화로 개인이 직접 술을 만드는 술 DIY가 등장했다. 칵테일 키트, 막걸리 키트, 수제 맥주 키트 등 여러 주종의 DIY 키트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급격하게 달라진 술 문화를 알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조대신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첫 코너에서 읽어드렸던 글과 같은 맥락의 기사가 보이는데요. 안용현 기자가 쓴 우리는 작년의 우리를 알고 있다입니다. 좀 더 심층적인 기자의 메시지 같이 들여다 볼게요. 대학 문화, 축제, 수업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닌다. 등록금을 내는 것은 대학 문화, 축제, 수업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에서 말한 세 가지를 모두 즐길 수 없게 됐다. 이에 학생들은 등록금과 관련한 불만을 표출했다. 등록금 반환 요구의 주된 근거 중 하나인 온라인 강의로 인한 수업 질의 저하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안일한 판단에서 비롯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려고 시청했는데 학생들이 막상 보게 된 화면은 유튜브 영상이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 때마다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는 것에 불만이었다. 두 번째 주된 근거인 학내 설비 활용의 어려움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생겨났다.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던 작년, 학생들은 수업을 위해 강의실을 사용했고 동아리방을 사용했으며 독서실을 사용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도서관 열람실의 이용이 한때 제한됐고 학과 동아리방은 문이 잠겨서 사실상 사용이 금지됐다. 마지막 주된 근거인 실습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실습 수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겨났다.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를 이렇게 나열하고 나서 기자는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또 정말 그런 요구들이 타당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라인 강의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를 근거로 제시한 학생들은 정말 온라인 강의의 질이 좋아지길 바란 것이었을까? 늦게 온 학생들, 강의실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주세요라는 말을 작년에 수업을 들을 때 매번 들었다. 학생들은 수업 전 강의실의 일지와 뒷자리를 사수한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좌석을 지정하는 교수도 있었다. 이는 대면 수업일 때 교수의 수업 질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이 출석만 하려고 하고 수업은 기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작년에 학생들은 수업이 빨리 끝나길 원했고 과제를 많이 내주고 수업 시간에 오로지 수업만 하는 교수를 선호하지 않았다. 또한 학내 설비 활용의 어려움을 근거로 제시한 학생들은 정말 학내 설비 활용을 원한 것이었을까? 4년제 왔으니 졸업장만 따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지. 법사회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말이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만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작 대면 수업이 활발할 때는 대면을 꺼리고 학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그것들을 등록금 반환의 근거로 들었다는 점이 안 기자의 시각에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학 생활에 더 충실해야 할 이유를 던져주는 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마무리까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학생들은 사실 대학 캠퍼스를 밟고 학내 시설을 활용하는 데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 근거를 내세운 이유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해서였다. 학생들이 평소 누리던 권리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의 책임을 계속 대학에만 물을 수는 없다. 대학의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학생들도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노력 없이는 교육의 질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문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책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강우진 수습기자가 쓴 지금 여기 양치기 청년들은 책 연금술사를 읽고 쓴 글입니다. 소설 연금술사는 양치기 산티아고의 모험을 담고 있다. 양을 몰고 다니는 청년 산티아고는 스페인 초원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피라미드와 그 밑에 있는 보물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는 길 위에 오른다. 산티아고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역경을 겪는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도 행운으로 시작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꿈을 좇게 된 데에는 호기심, 존경 혹은 경외, 발전과 극복 등 꿈을 꾸는 사람만큼 다양하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코로나19는 분명 가혹한 시험임에 틀림없다. 활기 넘치던 일상은 멈춰버렸고 멈춘 일상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모든 발목을 부여잡았다. 잠잠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는 이제 붙잡은 발목들을 수렁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다. 소설 속 산티아고의 험난한 여정이 마치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 보였나 봅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그 길을 결국 걸어 나갔을 때에는 분명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성숙해져 있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런 가혹한 시험들을 버텨내면 분명 우린 성장할 것이다. 가혹한 시험을 이겨냈을 때 후퇴하는 듯한 감각과 숨이 막히는 기억은 경험이 될 것이고 우린 분명 꿈에 더 가까워져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갈구하고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자신만의 신화를 써내려 간다. 그대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우리 마음이 꿈 저 너머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 보물은 분명 그 끝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동아대 신문과 조대 신문의 이야기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